자, 12월 15일입니다.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았지만 해보죠. 1시간 떠드는 건데 목이 가겠습니까? 그죠? 설마. 조선일보 오늘 톱 기사는요, 잠시만요, 광고를 뭐 이딴 식으로 해놨어. 쓰레기들. 신문의 4분의 1이 광고야. 자, 조선일보 오늘 톱 기사는 시술에 꽤 맞추려다 헛돈 청문회라는 기사입니다. 세월호 청와대 대응 규명한다며 증인 13명 중 9명의 의료인 질문 대부분 그 시간에 미용 시술했나? 답변은 아니다. 국민 분노 자극에 치중. 재난 대응 체계 부실은 못 파헤쳐. 라고 이제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저는 여기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사실 그 사건 당시에 정부가 되게 병신같이 행동했고, 이제 뭐 언딘 같은 그런 사기업에다가 뭐 몇백억씩 줬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할 게 있겠냐 싶고, 지금 귀초가 주목되는 거는 대통령이 직무유기 했냐 직무유기 하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보고를 받고서 도대체 뭘 했나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기들 보도 중에 태반 이상이 선정적인 기사들인데. 아무튼 뭐 그런 기사가 이제 첫 일면 기사고, 조선일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그 박근혜 지금 레임덕 기간이라서 까는 거고, 그리고 쳐내야 될 때라서 쳐내는 거지. 진짜로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의 뭐 진실한 언론 보도에 무슨 원칙 그딴 걸 위해서 이런 보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난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회주의자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자, 틸러슨 미 국무장관 쇼크. CEO가 이제 국무장관 했다, 그런 얘기가 어제 기사에도 있었는데, 아무튼 좀 충격인가 봅니다.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그런 걸 보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뭐 소련 때부터도 계속 대립 관계였는데, 뭔가 트럼프가 되고 나서 좀 친해지는 기미가 보이니까 좀 신기한 거겠지. 어쩌면 러시아하고 미국이 같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게 될지도 모르죠. 뭐 알 수 없지 이거는. 자, 영재과학부 학생 의대 진학 때는 불이익 준다. 뭐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왜 불이익 주는 거야? 과학고 영재고는 의대 진학에 부적합한 학교라는 점을 이제 교육부가 명시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영재고와 과학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 의과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막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재밌네. 영하 10도 강추위에 강풍. 오늘 좀 많이 춥답니다 여러분. 뭐 일면 밑에 이런 광고가 있네요. 한국보험대리점협회라는 곳에서 낸 건데요. 국민의당은 40만 보험 설계사의 분노에 답하라. 국민의당은 국민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고 40만 보험 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지? 세제 개편 방안이라는 게, 국민당이 이제 세제 개편 관련해서 뭘 얘기하는 게 있나 본데, 근데 그게 보험 설계사들 이익하고 상충되는 모양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뭐 읽어드렸습니다. 보이니까. 이면은 이제 유엔 토끼사는 AI 관련입니다. 1400만 마리 살처분. 2014년에는 195일 걸렸는데 이번에는 29일 만에 1400만 마리 살처분이랍니다. AI 확산의 최악의 스피드다. 뭐 그런 기사가 있고요. 뭐 그렇답니다. 더 이상 여기서 퍼지지 않길 바라고. 사실 진짜로 무능해 보이는 게, 지난번에 어젠가 AI 관련한 기사에서 노무현 정부 때, 잠깐만요. 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AI가 돌았었나? 그랬잖아. 근데 그때는 그 비교된 게 굉장히 이제 피해량이 적었단 말이지. 그거는 사실 이제 뭐 지금 AI가 있다면 그걸 고치는 치료제가 있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제 그 확산을 막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때 한 10년 한 10년이 아니지 한 8, 9년 전보다 이제 지금이 훨씬 못하다는 거는 확실하게 이제 행정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도 저 모양이고 이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지. 저 뭐 다른 특별한 기사는 없고요. 이중섭 관련한 기사가 하나 있고 3면은 그 트럼프 관련한 얘기입니다. 중국, 미국 연아 재화 러시아와 연합해서 중국을 억제한다 뭐 그런 말이라네. 나서나 유럽 나토 동맹 흔들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발을 같이 맞추고 있어요. 인사만 보면 지금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느냐? 그러면 유럽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유럽연합은 러시아하고 친하지 않으니까요.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무장관은 네이비실 출신인 네이비실은 이제 해군 특수부대죠. 트럼프 아웃사이더 내각 완성 단계. 자, 17년 전 푸틴 도움으로 출세길 러시아 2인자 세친과도 절친. 틸러슨 관련한 얘기입니다. 참 얘들도 보면은 기사 제목을 선정적으로 뽑아요. 자, 사면입니다. 점잖지가 못해. 사면은 탄핵 관련 얘기입니다. 친박, 개파색 옅은 정우택, 비박, 인지도 높은 나경원. 어휴, 나경원 또 왔네. 나경원이 아직 살아있었군요. 원내대표가 내일 이제 경선하는데, 내일 경선이 있는데, 친박계가 뽑힐까? 비박계가 뽑힐까? 비박계가 뽑히지 않겠어요, 그죠? 뭐 패족들끼리 잘해보고라 그러고, 뭐 친박이 만약에 뽑히면은 패족들끼리 뭐 잘해봐야 되는 거고, 뭐 어떻게든. 자, 친박, 비박 경선 앞두고 착한 척. 네, 뭐 특별한 충돌 없이 이제 의총이 끝났다고 합니다. 유승민은 비대위원장 선출까지 보고 탈당하든지 남든지 결심하겠다라고 하고요. 정책위 의장은 이현재 대 김세연, 친박 충청 경기 비박 서울 PK. 정우택은요 당선되면은 친박 해체 요청할 것이다. 나경원은 세보수 위에서는 친박이 물러서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초선 재선 그룹들은 당 쪼개진다며 원내대표 합의해서 추대해라. 뭐 그런 움직임도 있다. 박살 나야지. 박살 나고 이거 싹 갈아 없어져야지. 아휴. 조선일보다 사라져야 되는데. 자, 윤리위 마비시켜놓고 제거하겠다는 친박들, 뭐 친박들의 깽판이다. 조선일보에서는 요즘 비방을 미나 봅니다. 영입한 외부윤리위원 2명 성추행 돈봉투 전력 의혹. 아까 재밌는 거를 봤는데 최순실 관련한 글을 있잖아요. 이거 그 보도를 조선일보가 미리 7월쯤에 취재해두고 JTBC가 그걸 터트리자 이제 3달 정도 뒤에 미리 취재해둔 시점에서 3달 정도 뒤에나 그걸 터트렸다라는 글을 봤어요. 네, 그걸 보면은 지금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친박하고 비박 중에서 비박을 확실하게 지금 밀어주는 기사들을 쓰고 있잖아, 그죠? 그 기사를 써주는 의도도 여러분이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믿을 놈들이 아닙니다. 오면입니다. 황교안 대행 세월호 현재 심리 자초해놓고 뒤늦게 불평하는 야. 황대행에 날 세우고 현안 적극 챙기려 하자 대통령 행세 말라 공격. 선별 심리 불가 헌재 반발. 세월호 7시간 껴놓고서는 되레 결정 빨리 하라고 압박. 야, 지금 황교안이 비판하고 황교안이 견제하고 그 다음에 헌재한테 빨리 하라고 압박 넣는 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같은 야당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정치적 행동 아니냐? 근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치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자기들은 점잖은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면 되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에서 이제 헌재 관련한 얘기, 그 다음에 황교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좀 견제하려고 이제 조선일보가 이런 글을 쓰는 모양인데, 사실 조선일보 구독자분들은 저는 아닙니다만은 조선일보 구독자 대부분 분들은 아마 이걸 보면은 또 민주당이 또 날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날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정치적 행동이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죠. 자기 자식이 쓰레기짓 할 때는 감싸놓고 남의 자식이 이제 숟가락 젓가락질 못하면은 왜 그것 제대로 못하냐고 훈계하는 꼬라지죠. 자, 친문은 배부르고 비문은 배고프고. 후원금 빈익빈부익 붙들여. 친문 후원금 한도 거의 채워. 비문은 예년의 절반도 못 채워. 자, 친문하고 비문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지난주에는 이런 표현은 못 본 것 같은데. 문재인이 지금 인기가 좋으니까 뭐 그렇겠지. 자, 정운찬 전 총리 다음 달 대선 출마 선언. 이야, 그래, 다 대선 나와라. 다 대선 나와서 그 2008년 대선인가 2007년인가 그때처럼 다 나와라 씨발, 다 나와. 그래, 반기문 되겠지 씨발. 자, 6면입니다. 황교안 대행 일주일 보수생되며 야권과 미묘한 줄타기. 뭐 사진은 이제 황교안하고 정세균하고 이제 서로 웃으면서, 별로 둘 다 싫겠죠 서로가. 웃으면서 이제 사진 찍는, 그러니까 악수하는 사진이고요. 정 의장에게 먼저 요청해 예방, 국회와 협치 논의하면서도 야당 대표들은 만나지 않아. AI 점검회의 매일 개최 지시하고 폭설 예보에 선제 대응 나서는 등 점차 자신의 색깔 드러내. 황교안이 대통령 놀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청와대 현장 조사 안돼. 국조촉이 16일 하겠다. 오늘 이제 국정조사 관련한 얘기 같은데,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수다. 특위에서는 핵심 증인 국회 안 나오면 예정대로 경호실 현장 조사하겠다. 네, 국정조사 관련 얘기고, 북한 탈북민들 뭐 관련한 얘기가 있고요. 청와대 윤전추 이영선 휴가 중 청문회 불출석. 야, 휴가 중이어서 안 나온다.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자, 8면입니다. 그날의 7시간 아직도 못 밝힌 세 차례의 공백. 어제 청문회에서도 진상규명을 못했다. 그 뭐 청문회 관련 얘기인데, 박 대통령 비선 진료 확인, 성형 피부과 전문의인 김영재 청 공식 라인 안 통하고 관련 진료.
대통령 혈액 차원 반출에 대해서 김상만이 다른 병원에서 안 하는 면역 특수 검사를 한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신묘하네요. 최순실 완전한 조작으로 몰아야 아니면 다 죽어 진통의 고영태에게 거짓 진술 지시. 박영선 청문회에서 녹취록 공개. 김영재 대통령 커터 몰라 이건 난 모르겠다. 청문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조선일보는 찔끔찔끔 보도를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하고 박근혜는 완전하게 결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근혜를 조선일보가 구해줄 수도 없고 구해줄 생각도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조선일보가 박근혜를 까는 기사가 아니라 조선일보가 야당하고 여당, 친박, 비박, 그 다음에 민주당, 국민의당을 어떻게 기사에 실는지가 나는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8면에 나온 기사들의 수준은 스포츠 신문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요. 흥미거리고 자극적이지. 자, 10면은 13건 심리해야 하는 헌재, 세월호가 최대 난제다. 13건은 박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별심리는 불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일단은 진상규명이 덜 된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드네요. 특검팀 전원 보안 서약서 핵심 증거 보관할 대형 금고도 마련. 확실하게 알 모양인데. 대통령의 방패 대리인단 구인난 유영하 최명성 변호사 예상. 메머드급 노탄핵 때와 달리 이번에는 실무형으로 꾸려질 것 같다. 야, 이러면서 노무현 탄핵 당시에 노무현의 이제 변호인들이 메머드급이다 라는 표현을 사실 하고 싶은 말인 거지. 그때는 대의명분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박근혜한테 대의명분이 없잖아요. 아파트 자동문 12면입니다. 아파트 자동문 달고 경비원 283명 자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기사입니다. 무인경부에 밀려나는 경비원.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4위면인데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점점 작업이나 아니면은 뭐 일이나 그런 것들이 전자동화 될수록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돼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새로운 일자리, 그걸 감독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속편한 새끼들도 있어. 근데 실제로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배운 적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배우고 뭘 하고 뭘 많이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단 말이지. 결국에는 그 일자리, 지금 일자리 잃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자리 자체의 절대량도 줄 거고, 뭐 출산율 낮으니까 인구도 같이 줄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고, 요게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본소득, 기초소득인가? 아무튼 그걸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이유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경비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대대장은 화약 불법 폐기 지시, 부대원은 길바닥에 그냥 버려. 이거 이번에 어디지? 울산인가? 아, 울산이군요. 거기서 어제 화약 터진 거, 수류탄 터진 거 있죠. 그거 관련인데 누가 책임지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가닥이 좀 잡히는 모양입니다. 누군가는 옷을 벗겠죠, 그죠? 자, 김한수도 현상수배 박사모의 반격.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사적 현상감이 묻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얘기는 그냥 다 사건 사고 얘기들이고요. 자, 14면입니다. 대학 졸업 3년 지나면 입사 서류 통과 확률 10%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걸 하죠. 그 미루잖아. 졸업을 미루고 일부러 이제 뭐 수료생 상태나 아니 뭐 그런 걸로 남아 있는 거지.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 졸업 시점, 평점, 전공 출신 학교 순중시한다. 인사 담당자 10새끼들은 지들이 지금 그때 실력으로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좆도 못 질 새끼들이 남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잘해. 난 참 마음에 그게 안 드는데. 아니요, 됐어요. 뭐 더 얘기하기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남을 평가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만해진다고. 그게 그리고 진짜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죠. 압박 면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게 괜히 나온 거겠습니까? 지들이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보다 명백하게 상위에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면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거지. 병신들이지 뭐, 병신들. 자, 성공한 잡 노마드 작년보다 66% 늘어 역대 최고치. 잡 노마드라는 거는 해외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이랍니다. 한국이 어려우니까 해외로 가는 사람도 많네요. 내년 정부 지원 사업 이대는 사실상 탈락. 교육부 비리 대학 감점 늘릴 것이다. 네, 뭐 그렇답니다. 리빙 포인트. 보칠할 때는 나무젓가락으로 고정을. 음식이 싱거울 땐 소금을. 위대한 리빙 포인트. 16면 살처분 호텔 사는 우리 AI 몰라요. 이게 뭐야? 아니 이 와중에 AI를 구실로 지금 농장 광고 하시는 거야? 이거를 기사라고 쓴 거야? 호텔 사는 우리는 AI 몰라요. 야, 축사가 쾌적하기 때문에 괜찮다 뭐 그런 취지에서 글을 썼는데 이게 지금 살처분이 1400만 마리 하고 1400만 마리가 찰처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글을 쓸 수 있나요? 좀 부끄럽지 않나? 이게 특정 농장이 지금 언급되고 있고요. 특정 농장 주인도 언급되고 있고. 자, 형제는 매웠다. 뭐야 이건? 통장인 동생 해임하려 하자 형이 최루카스 뿌려 방해. 뭐 사건 사고 기사입니다. 이사장 부녀는 교사를 돈으로 받다. 최대 2억 원 받고 9명 채용. 야, 2억 원을 주면은 그걸 수지 타산이 맞나요? 그러니까 2억을 벌 수 있나? 아니면 오래 일하면 벌겠지. 자, 18면입니다. 국제면인데 하루 승객 200명 뿐인 노선도. 일본 철도 614km 사라져. 노선을 폐쇄한다 뭐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일본 소식입니다.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 없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옥죄는 중국 출연자 실명 등록 의무화. 음란 폭력 규제 한국 BJ들이 타격이다.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정책을 많이 펴내. 늘 그래왔지. 지금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심해질 거긴 한데 사람들이 그거에 반응할 수 있을까? 반응할 수 있으면 중국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거고, 반항을 못하면은 그냥 지금 같은 나라로 쭉 이어질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아르테 관련한 얘기가 있고요. 두테르테구나. 두테르테 관련 얘기가 있고요.
광고가 무슨 3면이나 됩니까? 아니네, 4면 5면. 전면 광고 5면 연속으로. 24면은 문화면인데, 문화면은 얘는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전면 광고 2면. 네, 여기도 특별한 얘기가 없고, 스포츠면도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 무슨 사진이지 도대체? 32면이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신문은 선생님은 아닌데요.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관련한 소재입니다. 끝없는 물가 상승, 가방에 돈다발 넣어 장보러 간대요. 소풍가니? 뭐 기사 제목을 이렇게 산뜻하게 풀어. 베네수엘라가 지금 개판이라 그러죠. 자, 그 관련 얘기입니다. 재밌는, 굉장히 내 생각엔 좋은 기사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면입니다. 남자도 갱년기. 갱년기 남성 활력 에너지 전면 광고입니다. 35면은 이제 뭐 사람들 이야기인데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쓸려 있는데, 조선일보 기사들을 보면서 짜증 많이 난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저런 면에 있나? 뭐 아름다운 이야기 들으면 좀 기분 좋아지잖아요. 우리 고양이 보면 예뻐하는 것처럼. 37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십자가와 초승달의 끝없는 복수, 그 킹덤 오브 헤븐을 소재로 이제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글을 써놓으신 것 같아요. 킹덤 오브 헤븐은 여러분 꼭 감독판을 보십시오. 감독판을 보셔야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극장판은 쓰레기예요. 그게 시발 DLC 파는 새끼들하고 뭐가 달라요? 감독. 네. 일부러 그렇다 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감독판 따로 팔고 그 다음에 편집, 그걸 그 중에 감독판에서 잘라서 있잖아. 몇십 분 분량을 잘라가지고 극장판 내고 뭐 그렇다 하던데, 너무 길어서 그런가? 너무 길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러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돈 벌려고. 선거 연령 만 18세로 낮추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학년 학생이 투고한 글인 것 같습니다. 로또 아랍어 절대평가로 바꿔라. 아, 아랍어를 대체로 아무도 제대로 공부하고 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찍어서 이제 로또를 맞을 수 있는 과목으로 많이 유명했어요. 사실 내가 2007년도에 수능을 봤으니까 그때부터도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 그 이전에도 사실 그랬을 거 아니야. 10년 동안 계속 이제 문제가 돼 있었었는데, 어떤 이건 교사인데 교사분이 이제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재밌는 거이네요. 좀 문제 있긴 하지. 38면입니다. 오피니언인데, 망신당한 노벨 문학상 밥 딜런 관련 얘기입니다. 아마 그 안 왔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수상식이 안 왔잖아요, 그죠? 자, 속옷까지들 추는 저속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논술 주간이 칼럼을 썼는데, 부제가 뭐냐면은 최준실 국정 농락과 박 대통령 무능이 사태 본질인데 잡스런 모욕 주기로 빠져 감정 배설로는 나라 앞으로 못 나간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 생각이 동의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이 적어놨던 것처럼 최준실의 국정 농락과 박 대통령 무능이 사태 본질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민낯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단단히 창피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요, 그러니까 창피를 준다는 게 예를 들면은 막 고의적으로 막 우리가 막 팬티를 들추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맨 얼굴을 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민낯을 보면 특히 박근혜 그리고 조선일보의 민낯을 보면 그냥 그 민낯 자체가 우리가 특별하게 모욕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그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죠. 논설 주관님. 틸러 미 국무장관 요 틸러스 관련 틸러슨인가? 아무튼 걔 관련 얘기로 칼럼이 또 하나 있고요. 인공지능의 편견이라는 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인공지능 관련 얘기 같아요. 자, 39면입니다. 오늘 엄청 기네, 신문이. 해운업 자폭형 구조조정의 미스터리라는 걸로 경제 관련한 글이 하나 있고요. 구조조정도 있고 최근에 뭐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거제도가 텅텅 비었다 그러죠. 자, 이재명 시장과 나비 효과라는 글도 있습니다. 그 지지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39면 역시 사설입니다. 그 개헌은 시급한 국가 현안이나 정치 수단은 아니다. 저는 정확히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시급한 국가 현안이 아니고 정치 수단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나는 그걸 얘기할 건덕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유하자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만약에 내가 옛날에 만약에 절도한 경력이 있어. 내가 만약에 절도 전과자로 합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비유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네요. 내가 만약에 이제 절도 전과자인데 만약에 세상이 망할 때가 됐어. 망할 것 같아. 근데 내가 한 명 희생하면은 내가 한 명 희생하면은 뭐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고 쳐요. 좀 이상한 비유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희생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근데 어떤 사람이 너는 옛날에 절도 전과가 있으니까 순수하지 않아. 너는 희생하면 안 돼. 너는 다른 사람의 교감이 되어서는 안 돼. 귀감이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만약에 얘기하면서 내가 희생하려는 거를 만약에 막았어. 사실 이제 현안은 뭐냐면은 내가 희생하면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건데 내가 든 예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내가 절도 전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호수아비를 공격하는 거죠. 개헌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국가 현황도 아니고 저는 그게 정치 수단으로서 지금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조선일보 요 사설 쓴 분하고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뭐 읽어보십시오. 뭐 개헌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갑자기 주구장창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죠? 이익관계도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사설입니다. 야권 집권하면 사드 백지화 솔직하게 밝히라. 밝혀라가 아니고 사설 제목을 밝히라. 밝혀라가 표준어 아닌가? 밝히다 할 때 그 밝히다에서 밝히라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사드 관련해서 이제 야권은 조선일보 같은 쪽에서는 조선일보도 별로 사드를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성주에든 어디든 간에 배치하는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야권이 사드 문제를 좀 더 시간을 끌면서 두고 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안보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공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사실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런 취지의 기사들을 쓴 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옛날에 사드가 한창 이제 논제가 됐을 때는 뭐 끝없이 쏟아냈던 게 조선일보고 지금도 뭐 그냥
그런 취지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탄핵 논의가 끝나면 다시 또 사드가 조금, 그러니까 옛날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그걸 배치하더라도 좀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얻고 나서 배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박근혜가 이번에 사드 배치할 때 사람들이, 특히 성주 사람들이 빡쳤던 게 뭐냐면은 성주 사람들의 의견을 묻질 않았어요. 진짜 묻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행정부, 중앙행정부에서 그냥 네가 이거 해라 라 그래서 그냥 이걸 배치한 거거든. 그렇게 해서 안 화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세 번째 사설입니다. 대통령 성형 의혹 따진 청구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역시 여전히 오피니언 마지막 란에는 이제 그 정통 보수 대연합인가? 아니네. 탄기국, 아 맞네, 정통 보수 대연합도 있고 박사무도 있고, 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라는 사람도 있고,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으로 오랍니다. 몇십 명 모일까? 여기 가면 2만원 주나요? 자, 조선경제입니다. 그 일면은 구어의 기습, 구어라는 거는 구어 타이밍 홍하이 그룹 회장이랍니다. 구어 타이밍이 뭐야? 곽태명이네. 곽태명. 곽태명을 구어 타이밍이라고 읽는 거야? 니들 구어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이거 성조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아무튼 곽태명 그 회장이 뭐 관련한 얘기지? 아, 뭐 LCD 관련한, 그러니까 뭐 아무튼 삼성전자 관련한 전자제품 관련한 얘기군요. 치고 나온다, 뭐 그런, 중국 쪽에서 치고 나온다 그런 얘기 같네요. 곽태명 회장께서, 그지? 참, 조선일보 뭐 다른 기사 있겠나? 좋은 기사 있겠나 잘 모르겠네. 제조업 취업자 10만 명 줄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여파다. 타제꾼 비해서 임금 수준이 높다. 청년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치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네요. 점점 안 좋아지네. 반려동물 산업에서 일자리 4만 개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내년 1분기에 공공투자 집중, 경제 불안 심리 차단 총력. 유일호 기자가 이제 어제 기사인가에서 그 돈 다 쓰세요 뭐 그렇게 이제 했다 하잖아요. 저소득층 지원 강화할 것이라 그러는데 이거 빨갱이 아닙니까 여러분? 개빨갱인데. 야, 이 현 정부에서 이런 빨갱이 정책을 하는데 조선일보가 그걸 또 고지고대로 보도해 주시다니. 삼성 복지사업 51개 기관에 100억 원 지원했다. 롯데그룹 한 달간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좋은 제도네.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육아휴직 쓰는데 눈치가 좀 많이 보이거든요. 보인다 하더라고요. 3면은 뭐 이단 규제 내방 맞고 부동산 시장 휘청, 뭐 11.3 부동산 대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월 14일에, 그 다음에 12월 9일에, 그 다음에 12월 13일에 각각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후속 조치, 정책형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 강화,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이 힘들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조선경제 3면을 보시면은 아마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뭐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정경련 해산시 건물 등 3,600억 국고로 넘어갈 수도. 야, 좋은 기사다. 휘발유 경유값은 올해 최대치랍니다. 휘발유가 1,400원 중반대던데 좀 비싸더라고요. 1,300원 할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저가 공구 살리는 기사가 있고요.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랠리,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거, 이게 한 달째 올라가고 있는데 거품인지 뭐 계속 되는 건지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법인세 관련한 뭐 기대감도 있을 거고. 11월 가계대출이 704조랍니다. 전달보다 한 달 새에 9조가 늘었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게 영향이 크다라고 하네요. 점점 불안해지네요. 거품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그다음 뭐 특별한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뭐 자, 이걸로 조선일보는 끝이고 이번에는 한국일보 한번 보죠.